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10월 13일에 두었던 여자국수전 4강 최정 9단과 승밀의 4단의 대국인데요. 자, 이 바둑 굉장히 치열하게 300수가 넘는 대국 끝에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최정 9단이 흑이었습니다. 자, 초반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수순이 워낙 길기 때문에. 자, 날일자로 걸쳐가자 백도 네, 한 칸 걸쳐갔습니다. 자, 이수의 의도는 이렇게 받아준다면 흑이 뭔가 모양 바둑을 펴갔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밀의 4단의 기풍 자체가 자신의 모양을 키워가면서 상대방 도를 공격하는 걸 좋아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양이 커지는 거를 썩 좋아하진 않죠. 그래서 모양이 커지는 게 싫기 때문에 같이 걸쳐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제 돌이 3선으로 걸쳐 두었기 때문에 한 칸 뛰는 수는 뭔가 눌렸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최정 9단도. 그래서 날일자로 지켜두자 스밀의 4단 무난하게 받아두고요. 자, 초반은 뭐 흠잡을 곳이 없죠. 그냥 뚜벅뚜벅 서로 두어갑니다. 자, 여기서 스밀의 4단이 조금 강수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장면에서 일반적인 기사라면은 그냥 내 흑의 집을 지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수를 남겨준다면은 물론 우하부터 하변까지 이어지는 흑의 집이 크기는 하지만 흑은 일반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활용을 해두고 딱 공격을 온다면 아무래도 이 흑이 공격이 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포석 자체는 백의 그 발전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흑도 아마 날일자가 아니라 입구자로 두면서 눌리는 활용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선택을 했을 텐데 스밀의 4단은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 게 조금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침투하면서 물어보고요. 자, 최종 구단도 건너붙이는 수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물러나는 거는 너무 옹색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흑의 모양이. 그래서 당연히 바깥쪽으로 뛰쳐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곳을 두자 입구자로 두면서 어쨌든 스밀의 4단의 의도대로 되긴 했지만 뭐 백 입장에서도 그렇고 흑 입장에서도 그렇고 누가 썩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스밀의 4단이 일단 기세 싸움으로 한번 내 힘을 부려봤다 볼 수 있고요. 자, 하나 붙여두고 이곳을 가만히 들어줄 때 이제는 공격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바둑 격언에 붙이면 젖히라는 말이 있는데, 자, 지금은 젖히면 백이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자, 여기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맞게 된다면 나와서 끊는 수가 있어서 이거는 버티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흑이 여기를 잇게 된다면 이제 이 붙인 돌 한 점의 가치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수 치고 때려봤자 별게 없는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점의 가치가 줄어들고 백이 두터워져서 이 활용은 백의 이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자리는 상대방이 백이 붙여온다면 가만히 늘어주는 게 정수고요. 자, 늘자 공격하고 입구자로 나갈 때 날일자 한방 굉장히 좋은 급소 자리죠. 상대방의 집도 없애면서 자신의 집도 챙기고 그리고 이 돌들을 곤마로 만들 수 있는 거의 일석삼조의 좋은 맥점 자리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자리고요. 자, 또 이어둘 때 자, 이곳을 뛰어가면서 이제 스밀의 4단도 약간은 이 포석 자체에서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보통의 이제 스밀의 4단이라면 여길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중앙 쪽으로 흑도를 몰아가면서 두는 선택을 했을 법도 한데, 자, 여기서 그냥 지켰다는 거는 바둑 자체의 포석이 나쁘게 짜이지 않았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최정 구단도 한 칸 폴짝 뛰어나갈 때 자, 한 번 더 뛰어가면서 이 백돌들도 어쨌든 흑 입장에서 이 자리를 두게 된다면 확실하게 살아있는 돌은 아니기 때문에 스밀의 4단도 하변 쪽 한 점을 살리는 게 굉장히 크지만 만약에 이 돌들이 공격을 당하다 딱 둘러싸이게 된다면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뚫고 나오면 상대적으로 하변 쪽 한 점을 살린 게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이 돌들 자체가 몰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조금 스밀의 4단이 좋아하는 그런 류의 바둑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텁게 한 칸 띄워두고요. 자, 최정 구단도 밀어두고 자, 이곳을 막아서 지켰네요. 자, 이 수는 여기를 두면은 흑이 여기 한 번 더 밀어오는 게 약간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앙 쪽을 두고 싶지만 이제는 단수 치고 때려내게 된다면 백돌이 끊기고요.
자, 그렇다고 여길 지키자니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된다면 뭔가 백이 연결해 나가는 자세 자체가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스밀의 4단도 여기서 바깥쪽을 막아주면서 두텁게 지켜주었고요. 자, 밀어가자. 여기를 이제 한 칸 뛰어가면서 계속해서 흑이고 백이고 서로 두고 싶은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스밀의 4단이 어쨌든 이 좌측 돌들을 두텁게 처리를 해준 다음에 이곳 집으로 가장 큰 자리를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물론 집으로도 크지만 보시면은 여기를 건너붙이는 게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흑 입장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바깥쪽을 끊어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래쪽을 젖히면서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백이 득을 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건너붙이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최전 구단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자리고요. 자, 뛰쳐나가자 두텁게 밀어주고 여기를 한 번 더 뛸 때 단수치입니다. 자, 이제 물론 하변 쪽은 잡히겠지만 백도 여기 막으면 그냥 이 흑돌을 거의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바꿔치기는 흑이 말이 안 되는 바꿔치기죠. 그래서 또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고요. 자, 스미르 4단의 입장에서는 이 돌들도 살려나가고 지금 좌쪽부터 나온 흑돌들을 곰마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생각 자체도 내가 포석을 최종 9단에게 맞서서 나쁘지 않게 짰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자 두텁게 한 번 더 좌변 쪽을 지켜주고요. 자, 이제는 흑도 손을 빼고 다른 자리를 두게 된다면 여기 붙이는 수마저 두텁게 지키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면 백의 돌이 두터운 데서 흑이 한 칸 한 칸 폴짝 뛰어나가면서 살게 되더라도 이거는 바깥쪽에 백의 벽이 생기기 때문에 흑의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전 9단도 빠르게 붙이면서 안정을 취해 두었고요. 자, 여기서 스밀의 4단 이제는 이 흑돌에 대한 공격, 직접적인 공격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곳을 걸쳐가자 날일자로 봤고요. 자, 한 번 더 띄워두면서 하변 쪽 돌에 대한 보강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물론 집으로 큰 자리는 좌상 쪽 또는 우상 쪽 2단 젖히는 수가 집으로 큰 자리가 되겠지만 스밀의 4단의 생각은 이런 자리를 계속해서 흑에게 당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침투하는 수들이 너무 눈에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바둑이 조금 엷어지기 때문에 일단 두텁게 띄워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붙여가자 바깥쪽을 젖히고 일단은 좌상 쪽은 살려주고 선수를 잡고 이곳을 다시 한번 다가갑니다. 자, 계속해서 백이 한두 집 정도 유리한 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최전 9단도 일단은 무리하지 않고 두텁게 좌상 쪽을 밀어간데 자, 이 수루는 어쨌든 치받고 뛰어나가던지 아니면은 뭐 그냥 입구자로 나가던지 아니면은 여길 치받아서 지키던지 다른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이곳에서 다가가면서 집으로 이득을 보면서 사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 최전 9단이 여기를 꼬부린 수는 여기를 밀어간 수는 보시면은 나중에 이 젖히는 끝내기까지 하게 된다면은 백이 꼬부렸을 때와 비교를 한다면 생각보다 집으로 큰 자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확실하면서도 집으로 큰 자리로 살아두었고요. 자, 날일자로 두어가자 받아두고 자, 이곳을 한 칸 띄고 자, 이제 흑도 두 칸 뛰는 수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볼 수 있죠. 자, 왜냐하면 다른 자리를 두게 된다면 여기를 가는 게 거의 선수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손을 빼게 된다면 밀어왔을 때 이 우상 쪽 흑돌들이 완벽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다가가는 자세가 너무 좋은 자세고 선수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흑이 두어가기가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전 9단도 너무 절대적인 자리를 두어갔고요. 자, 여기서 스밀의 4단이 너무 우세를 의식하면서 우변 쪽을 늘어두면서 지키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 수로는 지금 좌변 쪽 흑돌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흑의 모양을 확실하게 눌러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눌러둡니다. 자, 흑이 젖혀서 물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제는 백도 이 흑돌들을 공격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빅을 낼 수 있는 모양을 남겨두고요. 그리고 중앙 쪽에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백이 딱 지키기만 한다면 다 집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흑이 상변 쪽에서 뭐 3선, 2선을 넘어가면서 만든 집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흑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자체로 백이 이 뻗는 자리가 너무 기분 좋은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선수를 활용할 수가 있어서 좌상 쪽 젖히는 수를 선수 활용을 하는 게 집으로 보시면은 거의 선수 6집에 가까운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로도 여기를 막아두는 수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우아 쪽을 뻗은 수도 굉장히 두텁고 큰 수긴 하지만 이 수가 살짝은 그 포인트에서 벗어난 수가 되면서 흑이 이 자리로 오는 순간 그 좋았던 한두 집이라도 좋았던 백의 바둑이 어쨌든 5대5의 승부가 되었고요. 스미레 4단도 여기를 두고 두어가면서 흑의 모양을 살짝 지우고 날일자로 두텁게 상변 쪽을 살려둡니다. 자, 그런데 이 수로는 그냥 치받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실전적이면서도 두텁다고 볼 수가 있는 게요. 물론 젖히면은 어느 정도 흑에게 넘어가는 모양을 허용하지만 지금 당장 흑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자고 패를 하는 거는 불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패를 이런 식으로 지게 된다면 이 사활도 뭔가 신경이 쓰이고요. 그렇다고 이 패를 안 하고 두자니 뭐 다른데 마땅히 둘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뭐 이런데 막는 수 아니면 이런데 뛰어가는 수 정도겠지만 역시나 뻗고 젖히는 수가 선수가 된다면 이 두텁게 막아둔 수 자체로 백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치받고 젖혀가는 수가 굉장히 실전적인 수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스미레 4단 날일자로 둔 수는 어쨌든 좌변 쪽을 좀 빅을 내는 뒷맛을 남겨놓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를 이제 관통에 들어가자 스미레 4단 밀어가면서 노려왔던 뒷맛을 결행을 하는데요. 자, 물론 보시면은 지금 흑이 여기 늘기만 하면은 이으면 이어서 빅을 내면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길 단수 쳐도 단수 치고 때릴 때 단수 치면은 살아있는 형태긴 해요. 하지만 선수로 이런 활용을 한다면 당연히 끝내기로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스미레 4단도 이곳을 젖혀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흑돌에 대한 압박을 시작을 하는데요. 자, 여기 날일자로 둘 때 한 번 더 있고, 자, 이곳을 공격하면서 자, 이 바둑의 이제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흑 입장에서는 걸핏하면은 이 돌이 생각보다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끊기면은 후수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미레 4단에 있고 날일자를 주는 수가 급소가 되면서 굉장히 매서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최종 9단도 지지 않고 한 번 더 여기를 뚫고 나가는데, 자, 이 수의 의도는 백이 끊어온다면 단수 한 방 치고요. 자, 여기 밀고 여기를 지켜줍니다. 자, 백 입장에서는 중앙 쪽을 제압하자니 좌변 쪽이 뚫리는 순간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든 지킬 수밖에 없을 때 요런 교환들을 해두고 살며시 살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두었더라도 백이 생각보다 두터워서 집이 날 자리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스미레 4단의 이 수가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아쉽게도 스미레 4단 끊는 수를 결행하지 못하고, 자, 이곳을 붙여가는데 이 수가 아무래도 흑에게 여기 좌하 쪽을 젖혀 이은 순간부터 이 뻗어서 사는 수를 강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내 포인트에서 어긋났죠. 자, 이 중앙 흑도를 끊지 않자 다시 한번 최종 9단에게 기회가 왔고요. 자, 젖히고 부랴부랴 이 반대쪽을 끊지만 단수 한 방 쳐두고 이곳 중앙 쪽을 흑이 굉장히 깔끔하게 연결하게 되어서는 역시나 스미레 4단이 조금은 찬스를 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싸움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뭐 이 바둑이 스미레 4단의 실수가 등장을 하기는 했지만 백이 뭐 불리한 바둑은 아닙니다. 자, 이곳을 이제 중앙 쪽을 끊어가고요. 자, 흑도 백이 치받고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 뚫는 자세 자체로 굉장히 두텁다고 볼 수 있고요. 여전히 흑이 살아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제 맛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두면 뻗어서 살고요. 여기 두면 호구 쳐서 살면 되기 때문에 맛보기입니다. 자, 그리고 백 입장에서도 이 자리를 뚫렸기 때문에 이 상변부터 나온 중앙까지 이어진 돌들이 아직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도 잡아서 살아줄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최종 9단도 어느 정도 중앙 쪽에서 이득을 봤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서 이제 선수를 잡고 이득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뭐 스미레 4단의 완착이 등장을 하기는 했지만 5대5의 바둑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곳을 이제 뚫어갈 때 서로 간에 약간의 실수가 등장을 하는데, 자, 최정 구단도 여기를 막아서 아니면은 그냥 여기를 이어서 두는 게 조금 더 깔끔했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수가 지금 여기 전체 돌이 아직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여차 깜빡하면은 그냥 잡혀버립니다. 물론 뭐 최정 구단이 이런 수익기를 놓칠 기사는 아니지만 이 있는 수 자체로는 보시면은 흙이 여기를 밀어가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끊어서 이 중앙 쪽이 뭐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되더라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선수를 잡고 하변 쪽 2점을 살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변 하변 양쪽을 잡은 흙의 집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즈 비교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최정 구단도 이어가면서 물러섰지만 스미레 4단 두텁게 이어주고요. 자, 이 장면에서도 역시나 여길 두고 끊었다면은 좀 어려운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최정 구단이 스미레 4단이 오히려 이어가면서 버티자 최정 구단 그냥 이곳을 붙이는데요. 자, 두텁게 백돌들이 다 살아가게 되어서는 다시 한번 이제 서로 간의 중앙 쪽에서의 완착이 등장을 했지만, 백은 완착을 했을 때 5대5의 승부였어요. 하지만 불리했던 흙은 완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바둑이 계속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서로 간에 하나씩 완착을 주고받았고요. 자, 스미레 4단이 다시 한번 우세를 잡는데요. 자, 붙여서 넘어가자 이곳을 붙이고 끊는 정리하는 수가 좋았고요. 자, 여기서 이곳을 짚고 흙이 치받을 때 백이 그냥 이은 수가 살짝 실수한데, 자, 이 수가 왜 실수가 되냐면 보시면은 여기까지 찝어놨기 때문에 백은 이제 여기를 젖히면 이 좌변 쪽 돌들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물론 흙이 두면은 요 중앙 쪽의 수익기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스미레 4단이 결행을 하지 못했지만, 자, 여기서 백이 아주 기가 막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한번 도움을 받는다면 두고 둘 때 여기를 빈삼각으로 두는 수가 있어요. 자, 두게 되면은 하나 끊어두고 지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둔다면은 물론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긴 하지만 이 패싸움 자체가 아무래도 백은 잡고 시작을 하고 자체 팩감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 하변 쪽에도 이런 식으로 팩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패 형태가 됐다면은 스미레 4단이 거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초읽기 단계에서 이렇게 완벽한 수순, 복잡한 장면에서 완벽한 수순을 찾기는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스미레 4단도 그냥 이어주는데, 자, 여기서도 좌변 쪽을 젖혀서 잡는 게 아니었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뭔가 흑돌들이 괴롭히고 여길 둬도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백이 여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치받아서 지키는 게 이득이겠죠. 여전히 이 자리는 끊겨 있기 때문에 좌변 쪽을 살 수밖에 없을 때 여길 선수 하나 해주고 이곳을 밀어갔다면은 스미레 4단이 거의 승리를 했을 거예요. 자, 이 바둑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정 9단의 한 집 반 승리로 끝나게 되었는데, 스미레 4단으로서는 수익기가 강점인 기사인데 이 장면에서 조금 완벽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미레 4단이 이곳을 이은 순간 다시 한번 바둑은 그 5대5 승부가 되었고요. 딱 살아두자 부랴부랴 늘지만 이 차이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모양 자체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백이 여기를 이어둔 돌이 치받아서 있는다면은 물론 집으로는 2점 잡고 결국에 2점을 놓고 따야 되기 때문에 뭐 집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백돌이 여기에 만약에 있다면은 이어져 있는 돌로 요 자리에 돌이 있다면은 여기 있는 수가 거의 절대 선수가 되면서 확실하게 끝내기로 백이 마무리를 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스미레 4단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둑은 반집 승부가 되었고요. 자, 이곳을 젖혀가는 수가 부분적으로는 선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를 젖히고 이런 식으로 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패를 만들기에는 흙의 자체 팩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9개 정도의 자체 팩감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팩감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 팩감에 지금 당장 패를 걸어가는 건 무리고요. 흑 입장에서도 패를 해소할 때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젖혀가는 수 자체로 선수이자 큰 끝내기긴 하고 패를 결행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패를 결행하긴 어렵고요. 자, 그래서 스미레 4단도 뻗자 최종 구단 그냥 이어서 이 패 어차피 못 들어온다. 여기 한 점을 크게 잡으면 내가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 최종 구단의 판단이 정확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한 점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100이 이은 것과 비교를 한다면 이런 형태랑 비교를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거의 10집 가까이 10집 이상 차이가 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끝내기 단계에서 눈뜨고 코베인 스미레 4단 부랴부랴 이제 쫓아가는 선택을 하는데 역시나 바둑 자체는 흑이 약간은 유리하긴 하지만 백이 그 전에 워낙 좋았고 이 중앙 쪽이 10집 그리고 좌상 쪽이 젖혀간 수 자체로 6집 정도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론 한 3, 4집 정도 손해를 보긴 했지만 그 전에 그래도 백이 약간은 유리했던 바둑이기 때문에 여전히 흑도 장담을 할 수는 없는 형세고요. 자, 이제부터는 끝내기 싸움이 서로 간의 요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최종 구단 하나 치받아주고 여길 젖히고요. 자, 하나 끊어가는 수가 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를 이제 이으면은 흑도 이곳을 치받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백 입장에서는 우상 쪽을 늘고 싶지만 여기를 찔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당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흑이 이길 수밖에 없죠. 우상 쪽이 크긴 하지만 백의 집이 깨졌고 이 우하 쪽을 막는 게 생각보다 큰 끝내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백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최종 구단의 눈부신 끝내기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 자리를 끊어둔 이유는 여기를 선수하겠다는 뜻이죠. 여기를 선수하고 때릴 때 맞고요. 자, 이 선수가 왜 의미가 있냐면 어차피 여기 이 한 점을 끊어 잡는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맞게 되면은 요 자리를 당해버려요. 이미 한 집을 손해보고 줄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종 구단의 완벽한 판단이 있었고요. 자, 하나 두고 막자 여기를 나를 짜는 100에 걸리고요. 자, 지킬 때 이곳을 입구자 주는데 자, 보시면은 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흑이 한 집 정도 유리하긴 하지만 지금 생각보다 끝내기가 자잘자잘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구단도 방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미레 4단도 이 입구자로 정확한 수순은 아예 이 패맛을 조금 노렸는데 이 교환을 해두고 입구자를 두고 아니면은 여기를 지키거나 그랬다면은 오히려 역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빈삼각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스미레 4단이 이제 실전에도 나오는데 여길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패를 내는 뒷맛이 있어요. 그런데 바둑이 조금 불리하다고 판단한 이 스미레 4단이나 최종 9단 정도 레벨이 된다면 지금 바둑 자체는 흑이 한 집 정도 우세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리한 백이 이 노림수를 노리면서 이제 스미레 4단이 이곳 입구자를 두었는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아예 패를 결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했다면 이 좌보다도 우상 쪽이 조금은 더 큰 끝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다면 오히려 스미레 4단이 역전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자, 그런데 입구자를 두자 우상 쪽을 끊어 먹은 게 완벽한 승착이 되었고요. 자, 이제 스미레 4단 패를 결행을 하는데요. 자, 패감을 만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이 패를 결행을 하기보다 그냥 두었다면은 반집 승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미레 4단이 이 반집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크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변 쪽 패를 결행하기 위해서 패감 공작을 벌이는데 자, 일단 최종 구단으로서도 이게 아직 패가 진행이 안 되는데 지키는 거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은 패감을 쓴 자리를 못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흑이 두어갈 수가 없겠죠. 뭐 이렇게 둬야 되나요? 이 중앙 대마 때문에. 자, 아무튼 이렇게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최종 구단도 받아줄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패감을 만들어둔 스미레 4단이 패를 결행을 해가는데 자, 이제 패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패감을 썼는데 이 패감으로는 일단은 여기 큰 패감부터 쓰는 게 더 순서에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길 두자
최정 구단 시원하게 그냥 패를 해소해 버립니다. 자, 제가 아까 패가 나기 전에 패를 지키면 손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은 오히려 백이 패를 걸어왔기 때문에 흑도 굉장히 이득을 받고요. 자, 물론 여기 중앙 때리면서 흑 3점을 잡는 게 크기는 하지만 선수 교환을 해주고 최정 구단이 선수 끝내기란 선수 끝내기는 다 해주고 이곳을 막게 되니까 이 우중앙 쪽 흑 3점보다는 이 하변 쪽 백을 빵빵 때린 게 흑이 더 이득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백이 그냥 빈삼각으로 패를 노리지 않고 두었다면은 서로 간에 조금 어려운 그런 끝내기 싸움이 될 뻔했는데, 오히려 스미레 4단이 노림수를 결행하자 최정 구단이 뒤도 안 돌아보고 2패를 해소했고요. 물론 패감 이득으로 요만큼 잡기는 했지만 집 차이는 한 집가량 더 벌어져서 지금은 오히려 흑이 한 2집 반에서 3집 반 정도로 유리한 형세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봐도 제가 최정 구단의 한 집 반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후에 스미레 4단이 한 집 정도 끝내기 해서 이제 불리한 입장에서 한 집 정도 득을 보긴 했지만 결국 역전까지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이 하변패가 해소당한 순간에 백이 어떻게 두더라도 이길 수 있는 끝내기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최정 구단이 한 집 반 승리를 거두고 결승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둑 보면은 역시나 스미레 4단 굉장히 전투적인 기품답게 초반부터 이 좌변 쪽 돌들 그리고 중앙에서 최정 구단도 그냥 살면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모양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곳 나리자로 폴짝 뛰어 들어가면서 중앙 쪽에서의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고, 그리고 여기 2점을 그냥 이어서 잡기 전에 이 자리 먼저 물어봤다면은 스미레 4단이 굉장히 유리한 종반전을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잡으러 가는 수순, 그리고 여기 2번의 수순을 놓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변 쪽에서도 절묘하게 패를 내긴 했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결국 승리는 최정 구단에게 돌아간 대국이었습니다. 자, 이 바둑 보면서 좀 300수가 넘는 대국이기 때문에 보면서 저도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스미레 4단의 기풍 자체가 워낙 독특하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네요. 자, 아무튼 시청자분들도 이 흑백 바둑의 해설이 가미되어서 조금 더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오늘 대국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